최근 실손보험 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지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개혁이라는 이슈가 실손보험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일 텐데요. 실손보험의 본질적인 문제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스펙이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잖아요. 하지만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만큼은 아니지만 수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고, 거기다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고려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수술비 보험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실손보험이 당면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고 왜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술비 보험이 갖춰야 할 기준들,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추천 플랜의 연령별 보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는 보상 사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수술비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실손보험이 당면한 문제, 현재 개정이 예정된 5세대 실손보험의 개요를 보면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개정이 되는데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2번은 동일하고요. 외래에 대해서는 기존에서 추가된 기준이 있죠. 바로 건보료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 건보료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뭐냐? 급여 치료비에서 전체 치료비에 건강보험료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건 치료에 따라 다른데요. 건보료 본인 부담률이 추가가 됐고요. 자, 문제는 비급여 쪽입니다. 비급여는 중증, 비중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증은 사실상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어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입원 시 자기 부담금 한도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로 신설이 됐고요. 비중증으로 넘어가면요, 비중증이 됐을 때는 일단 보상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통원 일당이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이 생겼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자기 부담률인데요. 기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부담금이 30%였잖아요. 근데 5세대의 비중증에서 자기부담률은 50%, 절반을 내가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변화이자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현재 5세대 실손 개혁의 지향점을 보면요, 앞으로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 즉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개편하여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참 이 얘기만 보면은 정말 좋은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죠. 자, 먼저 비중증 치료비 보상률이 낮아지고 앞으로도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증이라는 거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이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이런 질병들이 중증이고요. 그 나머지들이 다 비중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비중증이라고 해도 우리가 치료비가 낮은 게 아니죠. 비중증임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 나오는 치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증 치료에 자기 부담금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올 때 자기 부담률이 30%로 동일해졌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료 재정 문제로 비급여가 점차 확대된다면, 그리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한다면은 이 비급여 부분의 자기 부담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이 올라가는 요인이 바로 이 수술을 했을 때 치료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플랜을 먼저 보면요. 질병수술비 종합병원, 그리고 엔대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 플랜을 구성하는데 연계특약으로 들어간 특약들입니다. 보험료가 이제 40세 남자 기준으로 이제 4만 원대 후반인데요. 실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비갱신형이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괄적인 보장 범위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장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술비 보험을 저희가 왜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구성을 했는지 수술비 보험이 갖춰야 할 5가지 기준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술비 보험의 첫 번째 조건은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자, 먼저 왼쪽 약관을 보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왕절개가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제왕절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 수술한 경우가 제외되는 건 동일한데 단 제왕절개 만출술은 보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왕절개가 보상되냐 안 되냐 이 부분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왼쪽에서는 요실금이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서는 요실금이 보상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는 치액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수술에서 코드 K60에서 K62 그리고 K64가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직장 또는 항문 질환으로 K62만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치액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 약관의 차이에서는 크게 제왕절개, 요실금, 그리고 치액수술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수술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일전에 저희가 1호종 수술비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설계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술비를 고려할 때 1호종 수술비 하나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1호종 수술비가 범위에 한해서는 정말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의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한 수술비입니다. 보통 우리 몸을 여는 관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보장하고요. 비관열 수술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혹은 3종으로 낮은 금액을 보상을 하는데요. 보장 범위로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한도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종 수술에서 뇌심장 카테터 수술, 암 감마나이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몸을 열지 않는 비관열 수술이라고 해서 10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수술들이 비관열 수술이라 치료비가 저렴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호종 수술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은 수술 비용에 비해서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대질병 수술비와 합쳐야 온전한 수술비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엔대질병 수술은 질병에 따라서 분류를 한 수술비 특약인데요. 저희가 추천한 이 엔대질병 수술비의 분류를 보면요. 20대 질병 안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방법에 상관없이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면은 보장금액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청구를 도와드리는 대표적인 수술이 이 양성신생물이에요. 자궁근종이라든가 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 엔대질병 수술비에 68대 생활질환이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성신생물 수술로 수술을 하면은 한 번 했을 때마다 200만 원이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특정 다빈도 수술들 그리고 22대 질병 수술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은 30만 원이 나오는 특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면은 일반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건강검진을 했을 때 대장용종을 제거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양성신생물이 생겼다. 담낭의 폴립 때문에 담낭 절제술을 한다. 이런 수술들을 해야 할 때는 우리가 병원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일반 질병 수술비보다는 보험료 훨씬 저렴한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를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를 3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수술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요. 백내장 수술부터 유방 부분 절제술이 있습니다. 해당 수술들은 관열이냐 비관열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수술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청구했던, 경험했던 수술들을 기반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해 봤고요. 디스크 제거술, 관열적 수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수술비에서 30만 원, 1호종 수술비에서 100만 원, 엔대질병 수술비에서 200만 원에서 총 330만 원이 나오고요. 유방 부분 절제술의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유방 양성종양 제거, 질병 분류 코드 D24 기준으로 수술했을 때 종합병원 수술비에서 30만 원, 1호종 수술비에서 30만 원, 엔대질병 수술비에서 200만 원에서 합계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술비가 높은 고액 수술들의 탑 10을 뽑아보면요. 1위 심장수술부터 10위 스텐트 삽입술까지 있는데요. 심장수술의 건당 진료비는 3,680만 원, 줄기세포 이식수술 같은 경우에 3,5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0위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위 심장수술 같은 경우에는 플랜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2,0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건당 진료비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료비를 수술비만으로 보상을 하는 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심장 수술을 할 정도면은 산정 특례가 적용돼서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5%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 보상에서 70% 정도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금액이면은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종합병원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이 엔대질병 수술비의 조합이면은 대부분의 수술들에서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술비의 포인트 세 번째는 회당 지급을 해야 한답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당 지급이라는 거는 동일 질병이라도 수술을 할 때마다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엔대질병 수술비에서는 매회가 지급되지만 질병 수술비 종합병원과 1호종 수술비에서는 연간 1회만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인데요. 아니, 회당 지급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왜 연간 1회만 지급되는 것을 추천했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40세 여자 기준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A사의 1호종 수술비의 가격은 18,196원, 대조군인 B사의 가격은 2039원입니다. 특히 암 수술을 보장하는 이 5종의 가격을 보면요. A사는 8,870원인데 B사는 13,370원으로 이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니 저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이 가격보다 여기에 있습니다. 연계특약이 최소화됐다는 부분인데요. 이 플랜의 연계특약은 지금 혈전용의 치료비, 보험료 4,360원 이게 전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연계특약이 4,000원이면은 전체 보험료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 아니냐. 적어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저게 최소화됐다고 볼 수가 있냐. 우리가 종합보험을 구성할 때는 저 연계특약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비만을 구성할 때는 저 연계특약은 정말 작은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 보험료 비중에 수술비가 60%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계 특약들이 많아서 그 연계 특약들을 다 합치면은 전체 보험료의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병 1호종 수술비와 엔대질병 수술비를 동시에 구성했을 때 전 보험사 중에서 연계 특약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보험사가 지금 추천드린 바로 이 A사 플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령대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세 남자는 35,000원대부터 60세 남자는 7만 원대 초반,
그리고 20세 여자는 34,000원대부터 60세 여자는 45,000원대가 나옵니다. 이거는 20년나 90세 만기 상해 1급 건강체 기준이고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건강에 따라 이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을 받던 그리고 실손보험이 어떻게 조정이 되던 수술에 대한 부담스러운 치료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이런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로 선택적 제왕절개 만출술입니다. 의료적으로 꼭 필요해서 제왕절개를 받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자연분만이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적 제왕절개를 했을 때 이거는 임신 출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 제왕절개는 원래 안 된다고 했어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듯 약관에서 이 부분이 보장된다고 하는 회사들이 꽤 많으니까요. 꼭 약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외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우리 몸에 뭐 요도나 이런 데 결석이 생기면은 째고 그걸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격파를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쐬서 그 돌을 이제 잘게 쪼개서 이제 배출시키는 이거를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수술의 정의가 절제와 절개를 포함한 행위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최신 의료 기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체외 충격파 세석술도 수술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안구 레이저 시술. 이 레이저 시술도 절제, 절개가 없고 칼을 대지 않는다고 해서 수술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최신 의료 기법에 해당돼서 수술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항암 방사선, 이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수술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 중에서 꽤 많습니다. 하지만 5,000라드 이상의 항암 방사선 시술은 수술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술들을 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은 꼭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약을 확인해 보셔서 해당이 되신다면은 수술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변하는 실손보험을 대비 보완하기 위한 플랜,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내 나이, 내 건강상에 맞는 정확한 설계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보험에 대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가 올라오니까요. 보다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 분들은 일반인 방으로, 설계사 분들은 설계사 방으로 입장해 주셔야 강퇴를 안 당하시고요. 비밀번호는 4321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부터 1년입니다.